조선시대의 잔인한 일들. 첫 번째 이야기. 1500년대 후반부터 조선에서는 점차 일종의 성병이 유행하게 된다. 주로 음란한 생활을 했던 한량들 사이에서 성병이 퍼졌는데 그 증상이 매우 고통스럽고 특히 징그러운 피부병을 앓다가 죽게 되므로 매우 비참한 질병으로 생각되었다. 1560년대 중반부터 바로 이 성병을 치료하는데 인간의 쓸개를 이용해 약을 만들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허황된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이것은 한 의원이 얼버무린 이야기가 발단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기록이 있다. 처음에는 병에 걸린 사람이 살인을 하는 전문업자에게 돈을 주고 부탁하여 사람을 깊은 산속으로 붙잡아와서 살아있는 채로 나무에 묶어놓은 뒤 칼로 사람의 배를 잘라서 쓸개를 빼내는 형태의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후 점차 범죄가 늘어나면서 주로 어린 아이들이나 허약하면서 가족이 없는 노숙자들이 범행의 주요 대상이 되었고 나중에는 직업적으로 사람을 공격해서 쓸개를 빼내는 범죄자들이 생겨났다. 결국 1607년에는 조정의 업자들이 이렇게 쓸개를 얻어서 중국으로 밀반입해서 더 큰 돈을 벌기도 한다는 보고가 나올 지경에 이른다. 1565년과 1576년 무렵 그리고 1607년 세 차례에 걸쳐 이러한 사건들은 대유행하였다. 서울의 종각 근처와 동아린서 보재원 그리고 홍지원 근처의 거리에는 당시 노숙자들이 많았다. 주로 너덜너덜한 누더기를 걸치고 바가지를 든 채 음식을 구걸하면서 연명하는 허약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참혹한 범죄의 희생이 되어 소리 소문 없이 점차 붙잡혀 죽어갔고 결국에는 일대의 노숙자들이 모두 없어질 지경에 이르렀다. 노숙자들이 모두 사라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민가의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범죄가 자행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범죄가 최고로 유행했을 때에는 산골짜기의 나무에 묶인 채 배가 칼로 잘려서 내장을 드러내고 썩어가고 있는 시체들이 잇따라 발견되어서 나무꾼들이 나무를 하러 산에 들어가는 것을 꺼릴 지경에 이르렀다. 사람들 중에는 농사하러 밭에 나가 있는 것조차 혼자 있기를 무서워하게 되기도 하였고 항상 거리를 다닐 때 공격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사람들이 서로 무리지어 다니게 되기까지 했다. 1607년 조정에서는 사건이 이처럼 심하게 퍼지도록 방치한 책임을 물어 포도대장을 파직시켰으며 감옥에 수감하였다. 이후 이러한 사건이 이전처럼 심하게 유행한 적은 없었으나 비슷한 부류의 잔인한 살인사건은 가끔 발생하였으며 심지어 20세기에 이르기까지 범죄는 완전히 근절되지 못했다. 두 번째 이야기. 고려시대 말부터 조선시대 초기에는 일본인 해적들이 피해를 입히는 일이 많았고 한편으로는 밀수를 위해 조선에 모여드는 일본인들도 찾았다. 때문에 1500년대 초반에는 일본인이라면 일단은 해적이나 밀수꾼의 무리 혹은 이리저리 흘러들어와서 민폐를 끼치며 사는 무리 정도로 보는 생각이 퍼져 있었다. 더욱이 군인들로서는 일본 해적들과 싸우는 것이 실전에서 공을 세우는 가장 흔한 기회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일본인을 멸시하고 학대하는 경우가 잦았다. 당시 일본인들 중에는 조정의 허가를 받고 해변에 머물며 지내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는데 이들 때문에 조선 당국은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를 많이 겪고 있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일본인들은 부당하게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수사로 재직하고 있던 이종희는 바닷가에서 해산물을 채취하고 있던 일본인 10여 명을 보고는 괜히 해안에 온 해적이라고 착각이라도 했는지 이유 없이 마구잡이로 죽여버린 일도 있었다. 이 중에 가장 악명 높은 사람으로는 부산포 첨사로 재직하고 있던 이우중을 꼽을 수 있다. 군인이었던 이우중은 일본인들을 여러 가지로 괴롭히는 것을 일종의 놀이로 여기며 즐기곤 했는데 그 중에서 활쏘기 놀이가 널리 회자되었다. 이우중은 일본인을 붙잡은 뒤에 머리카락에 노끈을 묶고는 그 끈의 끄트머리를 집의 천장에 그대로 매달아 놓았다. 그러면 매달린 사람은 머리카락이 아파서 매달린 채로 팔다리를 버둥거리게 되는데 이우중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한참 떨어져서 서서는
갑자기 자신의 활솜씨를 자랑하겠다고 활을 빼든다. 그리고 이우중은 화살을 쏘아서 일본인을 매달아 놓은 끈을 맞추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매달린 일본인은 화살을 잘못 맞을까봐 크게 겁을 먹고 소리를 지른다. 그러다가 화살을 맞춰서 끈이 끊어지면 일본인이 바닥에 떨어져 나동그라지게 되고, 그러면 이우중은 그 모습을 보며 유쾌하게 즐거워하고 자신의 활솜씨를 뽐냈다. 이우중이 일본인을 천장에 매달아 놓고 그 끈을 활쏘기 하면서 노는 것은 당시에 절도사로 재직하고 있던 유계종도 목격하게 되었다. 그런데 유계종은 그 모습을 보고 매우 즐거워하면서 크게 칭찬하였고, 덕분에 이우중이 매달아 놓은 일본인에게 활을 쏘면서 괴롭히는 행동이 크게 유행했기에 일본인들이 머무는 곳 근처에 있는 조선군 부대 각지에 이렇게 일본인을 괴롭히는 것을 따라하게 된다. 얼마 후 조선에 거주하던 부산 일대의 일본인들이 대마도주 휘하 세력의 지원을 얻어 폭동을 일으키게 된다. 바로 역사에서 말하는 삼포회란인데, 이우중은 바로 전날까지도 일본인들의 동태가 심상치 않다는 보고를 묵살했고 도리어 화를 내며 보고한 사람들 문책하였다. 이우중은 뒤늦게 일본인들이 급습해오자 황급히 도망친다. 그러나 결국 풀숲에 숨어서 떨고 있던 이우중은 일본인들에게 발견되었고 여러 일본인들에게 마구 난도질 당하여 죽게 된다. 폭동이 일어나자 일대의 조선군들은 겁을 먹고 대부분 도망치거나 후퇴해버려서 일본인들은 부산 일대의 마을들을 장악한다. 일본인들은 마을의 식량과 재물을 약탈하여 매일 밤 술판을 벌이며 놀기 시작했다. 이때 불탄 조선의 민가가 1,000채에 가까웠는데 공식 기록에는 796호가 불에 탔다고 기록되어 있다. 후퇴한 조선군은 반격하지 않고 숨어 있으면서 조정에 계속 지원군을 보내줄 것만을 요청했다. 조정에서는 마땅히 대처할 방법을 찾아내지 못해서 폭동을 일으킨 일본인들의 관련 세력과 화친을 맺어보자는 다소 얼토당토 않은 논의까지 진행되기도 했다. 마침내 조선군에서는 유람연을 지원군을 이끄는 장군으로 삼아 부산 방향으로 지원군을 보낸다. 유담년은 지나치게 잔인한 일을 많이 저지른 부패한 군인으로 그 죄로 자리에서 쫓겨나 집에서 놀고 있었다. 유담년은 다시 장군이 되어 군사를 이끌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팔뚝을 걷어붙이며 나는 가뭄이 들었을 때의 남학신과 같아서 아무 쓸모 없이 여기다가 장마가 졌을 때가 되면 그제서야 쓸 뿐이다 하고 비아냥거리면서 소리 질렀다. 당시 조선 군인들은 대낮에 괜히 약탈을 하는가 하면 서울 시내의 폭력배와 범죄자들이 약탈을 하기 위해 군인들 사이에 끼어들어 같이 약탈을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우여곡절 끝에 조선군은 일본인들을 전멸시키는 데 성공하여 일본인들의 시체가 여기저기에 끝없이 널브러져 있게 된다. 이때 가장 악명을 떨친 사람은 소기파라는 군인이었다. 소기파는 재물이나 승진에는 큰 관심이 없으며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면서 오직 전투에만 전념하는 사람이었다. 소기파는 이미 북방의 여진족들과도 전투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고 아마도 전쟁터에서 사람과 싸우고 사람을 죽이는데 기괴한 취미를 갖게 된 듯 보인다. 소기파는 당시 죽은 일본인 시체들 사이를 뒤지고 다니며 혹시 살아있는 사람이 없는지 찾아다녔다. 만약 시체들 사이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소기파는 자신의 칼을 뽑아서 그 사람의 배를 갈라버렸다. 그리고 얼굴과 손에 그 피를 묻혀 바르며 즐거워했고 그 자리에서 술병에서 술을 따라 마시면서 그 사람의 내장을 그대로 꺼내어 씹어먹으며 안주로 삼았다. 주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매우 끔찍하게 여겨서 소기파를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의 마귀인 야차와 같다고 하여 소야차라는 별명으로 불렀다. 이 사건은 295명의 일본인의 목을 잘라서 일본인들이 드나드는 곳에 높다란 무덤으로 쌓아놓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삼포회란 당시에 초라한 후퇴와 문제가 많은 전투들에 대해서는 책임 문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시에 이르렀던 졸렬한 화친 논의에 대해서도 뒤에 비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저 둬놓고 잊고 넘어가기에 급급했다. 그러면서도 일본인들에 대한 반발심과 적개심만 더욱더 극심해졌는데
그러다 보니 어이없는 일들이 자주 벌어졌다. 1545년 전라도 흥양에서는 중국배 세척이 표류하여 해변에 도착한다. 당시 현감으로 채직하고 있던 소연은 이 배에 탄 중국인들이 일본인 해적이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인근 부대에 연락하여 일대의 모든 군병력을 동원하여 공격하기 시작했다. 중국인들은 자신들은 일본인도 아니고 일본인 해적은 더더욱 아니었으므로 울부짖으며 도망치면서 산속으로 숨었는데 조선군은 끝까지 이들을 추적하여 표류한 중국인 108명을 학살해버렸다. 조정에서는 표류한 중국인들을 잘못 죽인 것을 나중에 알고 이 사실이 중국에 알려지지 않도록 고민해야 했고 괜히 학살당한 중국인들의 넋을 위로하는 제사를 성대하게 치러주는 따위의 일을 벌였다. 당시 역사를 편찬하던 브룩을 보면 삼부회란을 기점으로 일본인들이 조선을 무시하고 가소롭게 보기 시작한 것으로 볼만하다는 평이 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